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8일 화요일 장 끝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찍으러 왔고요. 지난 토요일 5월 25일 황금 같은 주말에 합정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신 정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얼굴 뵙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더운 여름이 가면 또 합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구독자분들 오프라인 만나 뵈니까 진짜 너무 좋았고, 그날 그 구독자분들 애칭이 정해졌습니다. 그 4가지 강력한 후보군이 있었는데요. 훈이팸으로 당첨이 돼서 제 의견보다 구독자분들 투표, 사전 투표했고 현장에 오신 구독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응원해주신 훈이팸이 당첨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 낯간지러우실 수 있으나 앞으로 저희가 패밀리, 훈이팸의 팸은 패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구독자분들께 훈이팸이라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훈이팸으로 다 구독자분들 명칭을 통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삼성전기를 준비했고요. 삼성전기가 굉장히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남다릅니다. 극명하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기보다 LG이노텍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삼성전기 한 주도 없고요. LG이노텍도 한 주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데, LG이노텍보다는 삼성전기 주가가 훨씬 좋은 상황이고요. 삼성전기가 LG이노텍보다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되었습니다. 1분기 실적 기준으로. 그래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자, 삼성전기 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삼성전기의 Q는 퀀티티의 약자입니다. 물량 자체가 기존의 IT 제품에서 완전히 이제 전장 쪽으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프라이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IT 쪽에 들어가는 것보다 전장용에 들어가는 게 최소 미니멈 가격이 20% 이상 비쌉니다. 많게는 50% 이상 판가가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P가 조금만 늘어나면 매출이 레버리지 효과로 커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PQ가 모두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Q 관련돼서 조금 더 두 번째로 보완 설명해드리면, 카메라 모듈도 그렇고 MLCC도 그렇고 IT 부품에 들어가는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랑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거는 개수 차이가 월등히 차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에 몇백 개가 들어간다면 전기차에는 몇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수 차이가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가격도 비싸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삼성전기가 이 MLCC, 소위 말하는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전장용에 들어가는 비싼 쪽으로 들어가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의 무라타, TDK, 타이어 유덴 이런 회사들하고 전장 쪽에서도 상당히 글로벌 탑5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성전기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 기판, 유리 기판에 대한,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속했지만 SKC라는 회사가 앱솔릭스란 자회사를 통해 유리기판에 상당 부분 주가가 선반영돼서 SKC 주가가 좋았는데요. 이 삼성전기도 SKC 못지않게 반도체 기판은 기존에 플라스틱 기판을 썼는데 유리기판으로 앞으로 상당 부분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와중에 SKC의 앱솔릭스란 자회사가 가장 먼저 양산하고 그 다음 타자로 삼성전기가 반도체 유리기판을 양산할 것으로 보여서 마지막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삼성전기의 가장 큰 고객 갤럭시 S24가 북미에서도 1등, 유럽에서도 1등, 중동에서도 1등, 전체 글로벌 판매량에서도 프리미엄, 비싼 하이엔드 제품 포함해서 애플을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1등 찍었고요. 그거에 대한 수혜를 삼성전기가 온전히 받고 있습니다.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전장용 MLCC 쪽에 사활을 걸고 있고 매출 1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점유율은 이미 3위권이고요. 지금 1위, 2위권에 전부 일본 업체가 잡고 있습니다. 특성상 일본 업체는 증설이나 공격적으로 캐파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모두 전장용 조명부터 전장용 MLCC까지 자동차에 올인하고 있다. 진심이다. 현대차증권 삼성전기 실적 개선 본격화돼서 목표가 상향하고 있고요. 규모가 커지는 전장용 MLCC는 어플리케이션 확장성이 크다는 거죠. 로봇도 있고 우주로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AI 전장시대 최고의 동반자가 삼성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SKC, 삼성전기, LG이노텍까지 요 반도체 기판, 유리기판 3파전, IBK증권도 삼성전기는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거고요. 1분기 방긋한 삼성전기, LG이노텍과 더불어서 2분기에도 호실적 예상된다는 거고요. 3대 부속 독보적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거고요. 한국 부품 산업의 새 역사를 열다. 이게 바로 삼성전기를 말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전장용 모두 실적이 좋아지면서 효자 상품으로 나오고 있고 1분기에 영업이익이 3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 삼성전기도 반도체 이 글라스 기판 관련돼서는 내후년 26년에 양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이 컴포넌트 사업부가 바로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인데 요게 올해 4조 5,500억 예상하고 46%.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광학통신 사업부의 카메라 모듈이 3조 6천억으로 36%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사업부가 바로 기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1조 8천억에 18%. 그래서 PC 쪽의 비중은 높지만 MLCC, 카메라 모듈, 기판 상당히 고르게 매출 비중이 나눠져 있고요. 꾸준히 올해는 대략 20%대 성장을 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다소 둔화는 되지만 이 MLCC 쪽에 15% 성장 예상하고요. 카메라 모듈 광학통신 쪽에 10% 성장을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기판 쪽에 패키지 6%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4년 이익 비중으로 치면 컴포넌트 MLCC 쪽이 이익단에서는 매출은 46%지만 이익은 63% 엄청난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CC만 이익이 대략 5조 1,600억을 예상합니다. 다음으로는 22%의 광학통신이 1조 8천억을 예상을 하고요. 패키지 기판 쪽이 1조 2천억에 이익단에서는 1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익 성장률은 20%대 상당히 견조한 이익 성장률을 예상하는데 MLCC 쪽이 20% 이상의 이익 성장률을 예상하고요. 카메라 모듈도 20% 이상의 이익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판 쪽에 패키지 사업부도 27%. 내년에는 이 기판 쪽의 패키지 사업부가 가장 좋은 이익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MLCC가 이익률이 11.3%인데 내년에 12%로 이익률이 오히려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카메라 모듈 쪽은 이익률이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5% 정도 수준인데 카메라 모듈도 내년에는 5.5%로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기판 사업부든 광학통신 솔루션의 카메라 모듈 사업부든 그 다음에 MLCC 컴포넌트 사업부 모두 내년에는 이익률 자체가 두루두루 계속 개선되는 추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이익률이 다 더해서 3으로 나눠보시면 되죠. 대략 평균적인 이익률은 한 8.3에서 8.5%까지 전체 평균 이익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PBR 1.4배로 전체 10년 최근 작년까지 10년치 평균 PBR을 여전히 하회하는 수준이고요. 아까 주가 보셨지만 연초 대비로도 이제야 1%의 수익률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 MLCC라는 거는 500개에서 600개 층의 유전체가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극이 겹쳐 있는 최첨단 제품이고요. 그만큼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거고요. 삼성전기 분기별 매출이 작년에 3분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빠졌다가 1분기에 다시 회복 국면이 있고요. 이익률은 8.5%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광학통신 솔루션, 패키지 고르게 매출이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드라마틱하게 카메라 모듈 쪽에 광학통신하고 MLCC 컴포넌트 모두 좋아지는 거고요. 요게 바로 그겁니다. 요 좁쌀만하게 보이는 요게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전기차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에 거의 100배 이상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요. 삼성전기의 전장용 MLCC 1조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글로벌 전장 시장은 올해 4천억에서 28년 7천억 달러. 전장 시장 전체 규모가 920조가 예상이 되고요. 전장용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가
작년에 4조에서 28년에 9조 3천억까지 2배 넘게 전장용 MLCC 시장도 커질 거라 보고요. 전장용 MLCC 쪽에서는 일본의 무라타와 TDK 이어서 3위입니다. 그리고 요새 전기차 주춤하니까 하이브리드 차가 잘 나간다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에도 내연기관차보다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2배 이상 필요하니까 당연히 Q가 2배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분기에 삼성전기 매출 2조 6,240억, 매출이 30%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1,803억으로 영업이익도 29%가 늘어났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모두 30% 늘어나면서 어닝 컨센서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익률은 6.9%인데 올해 같은 경우 전체 연간으로 하면 7.8에서 8%대, 내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5에서 8.7까지 이익률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AI 서버 쪽에 산업용, 전장용, 자동차 쪽에 전장용, 고부가 MLCC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싼, P가 높은 고마진의 MLCC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바로 AI 기능이 최초 장착된 S24인데요. S24 신규 출시 효과를 온전히 삼성전기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S24와 이 폴디드 줌, 고성능 카메라 모듈, 요것도 갤럭시 10 모델, 비싼 모델이 많이 팔리면서 이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MLCC 개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전류를 제어하는 부품을 MLCC라고 하고요. MLCC는 전기를 저장했던 일종의 댐 같은 겁니다. 물 필요할 때 댐에 수문을 열어서 필요한 곳에 물을 분배하는 것처럼 MLCC도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반도체 쪽으로 전기를 흘려보내는 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MLCC고요. 또 MLCC는 재미난 게 전자제품 안에 신호가 간섭되는 것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합치면 총 1000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전기차에는 2만 개가 들어가니까 대략 전기차에 적게는 뭐 20배, 많게는 5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량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최근에 삼성 전기는 IT용보다 전압도 높고 온도에 대한 신뢰성 150도 또는 저온의 영하 55도에도 견딜 수 있는 전장용을 개발했는데요. 높은 습도, 85% 이상의 높은 습도에서도 성능이 또는 효율이 떨어지지 않은 전장용 MLCC를 개발했는데 이 전장용 MLCC가 비싼 거는 IT보다 3배 이상 비싸고요. 기술 개발 기간이 3배 이상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전장용 MLCC는 일본의 무라타와 TDK 그 다음에 삼성전기 MLCC 정도가 싹쓸이 하고 있다. 중국의 MLCC 업체는 이쪽 전장용에 아예 진입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분기별 실적 나왔는데 매출단에서도 2조 6,243억이면 보시면 과거 5개년 분기 동안에 매출단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고요. 이익단에서도 1,803억으로 23년 2분기에 이어서 3등을 기록할 정도로 1분기 실적으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 1분기에 비해서 29% 이익이 늘어난 포지션이고요. MLCC 수출의 경쟁업체죠.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타이오 유덴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YOY로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저가형 중국 MLCC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MLCC 수입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삼성전기 MLCC 매출도 중국단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글로벌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무라타와 타이오덴, 삼성전기 모두 24년 1분기에 다시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판 쪽의 이비덴의 이 평균 판매 단가랑 그 AI 서버 쪽 매출 비중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이 이비덴 기판 쪽 AI 서버 쪽 커지는 거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도 AI 서버 쪽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계속 커질 거라고 보이고요. 무라타, 네, 1등 업체죠. 무라타의 반기 기준 매출액도 꾸준히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MLCC 업황이 다 좋아진다는 거고 삼성전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MLCC 업황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매출에 삼성전자 갤럭시 폰이 뭐 50% 넘게 차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기도 굉장히 매출처 다변을 잘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극심한 의존도를 낮춰서 매출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33%까지 떨어졌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33% 떨어졌지만 갤럭시 S24 판매 호조에 온전히 삼성전기가
오로지 다수혜를 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6,010만 대인데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20.8%로 1등이고요. 애플이 5,010만 대 17.3%니까 애플하고 격차가 3% 이상 차이 나고요. S24가 1개월 조기 출시한 것도 있지만 프리미엄 신제품 라인,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도 비싸고 MLCC도 고마진의 MLCC 들어가는 게 신제품 출하량이 1분기에만 27.2% 거의 30%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MLCC는 호황기긴 한데 피크아웃이 아니라 반대로 호황기 초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1등 업체들 MLCC 쪽에 무라타라든지 TDK나 타이유덴 같은 회사들 월 수출액이 1년 동안 계속 역성장했다가 작년 11월 달을 기점으로 전년 대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글로벌 MLCC의 재고 자산 규모가 공급량 대비 그렇게 재고가 폭증해서 많은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 수요단에서는 중국의 스마트폰 하면 오포, 비보, 보통 샤오미 생각하시는데요. 최근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에 급증하는 중국의 신상 스마트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신상 스마트폰 업체를 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요 신상 스마트폰 업체를 삼성전자가 또는 삼성전기가 신규 고객으로 지금 영업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이 회사가 글로벌로 중저가 시장에서는 10등 밖에였다가 지금 3위권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는데 이 회사를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중국 스마트폰 쪽으로 MLCC 수입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MLCC 재고도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거고요. AI 가속기 쪽 탑재되는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AI 서버가 MLCC를 2.5배나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MLCC 관련돼서도 AI 서버가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생성형 AI가 증가하면 할수록 AI 가속기 수요 때문에 기판 쪽, 기판계 에르메스라고 하는 FCBGA, 플렉스블 볼 그리드 어레이, 플렉스블 볼 그리드 어레이,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요 시장 규모도 연평균 꾸준히 9%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스마트폰 출하량 관련돼서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연평균 83% 늘어났는데 27년도에 이 AI 스마트폰이 올해 8%에서 40%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요거는 일반 서버랑 생성용 서버에 보시면 여기 가속기가 하이엔드 AI 서버에 4개, 10개 들어가고요. 엔트리 쪽에 1개에서 4개, 개수 자체가 2배 넘게 늘어나죠. CPU도 2배 넘게 늘어나고, 자, 요 파워 모듈이랑 메모리도 지금 개수 자체가 2배 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MLCC도 일반보다 1.5배에서 2배 넘게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FPGA 기판도 일반보다 AI 서버일 때 MLCC도 2.5배, 기판도 대략 1.5배에서 2배 정도. 그리고 AI PC 쪽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인 게 AI PC도 있는데 AI 요쪽이 작년 기준 13%에서 25%로 2배 늘어난다는 거고요. 삼성전기 MLCC 사업부가 21년에 30.9% 매출 성장하면서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개선됐다가 22년, 23년 다 안 좋았다가 24년도에 전장용 쪽이 매출의 상당 부분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다시 급격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전기차 자율주행 계속 강화되고 있죠. 레벨 3가 아마 하반기에 다시 모멘텀이 붙을 건데 이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가 69%, 전기차 파워트레인이 138%씩 성장하고 있는데 10% 중반대의 전장 매출 비중이 이 광학솔루션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전장의 매출 비중이 당장 내년에 20%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장용 카메라 시장은 연평균 14% 성장하는 상당히 성장성 높은 MLCC 쪽만 전장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 모듈 쪽도 전장이 연평균 14%씩 성장해 2030년에 85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성장성의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2분기에는 전반적인 IT 세트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IT용 소형 외에 고용량 제품 그리고 AI 서버까지 MLCC가 늘어나고 자동차 전장화 때문에 전장용 이 아까 카메라 모듈 쪽도 고부가 제품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MLCC 카메라
모두 계속 올해 연간 내내 좋아지는 구조고요. 카메라 모듈단에서는 하반기에 신제품이 출시되는데요. 국내외 거래선 모두 신규 플래그십용. 하반기 7월 달에요. 삼성전자 Z 플립도 신제품 출시되고요. Z 폴드도 신제품이 출시됩니다. 아마 6 아니면 7일 건데요. 요거 관련돼서 고성능 카메라 모듈. 당연히 Z 플립이나 Z 폴드에 들어가는 훨씬 단가가 비쌉니다. 예, 조금 팔아도 마진이 훨씬 좋고요. 전장용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고화소 신제품이 나온다는 거고요. 사계절 전천후 히팅 카메라를 최근에 삼성전기가 개발했습니다. 신규. 그리고 하이브리드 렌즈 이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S24가 한 달 약 못 미치게 출시해가지고 27.2%의 상당히 빠른 매출 성장을 이뤄냈고요. 이 울트라 비싼 시리즈 갤럭시 S24의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1월 달에 출시한 거 말고 이제 내년에 기대되는 S24에는 비싼 모델, 그 중간 모델에도 이 500메가 화소 울트라 와이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모델에도 두 번째 중간 모델급의 16메가로 카메라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 있는 것도 10메가에서 12메가로 카메라 성능이 올라가고요. 기본 모델에서도 두 번째 모델에 해당하는 12메가 울트라 와이드에서 16메가 울트라 와이드로 카메라 사양이 비싸집니다. 그 다음에 폴더블 쪽에서도 플립 보시면 이제 6세대 올해 7월에서 8월 달에 나오는 것도 카메라 모듈 사양이 50메가로 중간 모델이 대폭 상향되고요. 그 다음에 폴드 단에서도 이 카메라 중간 모델 사양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I 서버 쪽 MLCC하고 그 기판의 명품 FCBG의 플립칩 볼그리드 어웨이가 매년 2배씩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판 쪽은 ARM용 ARM 프로세서용 BGA 기판이랑 이 최첨단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자율주행 모두 고부가 가치의 FCBGA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차량용이 늘어나는 대신에 모바일과 PC 쪽은 다소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나마 PC 쪽에서 AI PC가 하반기에 윈도우 10이 지원 종료되기 때문에 AI PC 교체 수요가 하반기엔 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버 쪽에서는 클라우드 범용 서버 쪽이 노후화돼서 신규 서버 교체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버 교체 수요, 그 다음에 윈도우 10 지원이 종료되면서 AI PC 교체 수요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PC 쪽, 서버 쪽 이 FCBGA가 다시 Q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메모리용 BGA 일반 기판 쪽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베트남 신공장이 올해 2분기에 본격 가동되면 양산 안정화에 따라 이 물량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에 이 실리콘 커패시터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단위로 쓰고 반도체 패키지의 면적과 두께를 모두 얇게 설계한 이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에 최대한 가까이 배치해서 고속 데이터 전송이 유리한 이 실리콘 커패시터가 바로 올해 말에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 기판 쪽에 글라스 기판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기존 플라스틱 대비 미세화회로 계속 지금 미세화 공정 최첨단 선단 공정 강조하는데 그 미세화의 글라스 기판이 더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장점은 플라스틱보다 전력 소모가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판을 대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서버용 고사양 반도체는 대부분 이 글라스 기판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24년 올해 파일럿 라인 구축해서 삼성전기가 글라스 기판을 26년도에 양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고자산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 재고자산이 1분기 기준으로 14.6%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거고요. 지금 북미의 이 서버 업체들입니다. 서버 업체가 다 ARM CPU를 쓰는데 이 ARM CPU 구글이라든지 구글 CPU 또 구글의 TPU 그 다음에 아마존의 NPU CPU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들어가는 CPU랑 NPU 모두 공통적으로 이 FCBGA 기판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삼성전기 서버 쪽에 FCBGA하고 MLCC 모두 평균적으로 16% 이상 계속적으로 27년까지 성장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목표는 25년에 전장 매출 2조에 매출 비중 20조 달성이 목표고요. 최근에 16V급 최고 용량의 ADAS MLCC를 개발했고요. 1000V의 고압에서 견디는
전장용 MLCC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요. 삼성전기의 핵심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코스트를 엄청나게 다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 외에 삼성전기도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온을 전달하는 매체가 바로 전해질인데,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차세대 2차전지 배터리고요. 이 전고체가 주행거리가 길어져도 화재 위험성이 적어서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와 에너지 용량 특성을 확보했습니다. MLCC 원재료 내재화는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엄청나게 마진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큰 강점인데요. MLCC 자체가 원재료가 곧 기술이라고 할 정도로 원재료 내재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내재화 가능한 업체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고요. 20년부터 4년 전부터 부산 공장에 전용 원재료 공장을 이미 삼성전기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어플리케이션 AI 빅데이터로 계속 확장되면 PQ가 모두 증가할 건데, PQ는 증가하는데 코스트가 떨어지면 영업이익률은 계속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 AI 서버 쪽 말고 이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돼서 AI 어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확대되면 카메라 모듈도 당장 25년 내년부터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실적을 계속 깎아먹을 우려가 있는 게 바로 IT 쪽인데요. IT 물량은 중화권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요. 중화권에 잘 팔리는 오포라든지 비보라든지 스마트폰 회복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공을 들이고 있는 신규 스마트폰 업체,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골고루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이 신규 스마트폰 회사까지 고객사로 잡으면서 중화권 중심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고요. 디바이스,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AI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능이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PC, 태블릿 PC, 노트북, 일반 PC 다 MLCC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증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고정비가 상당히 높아서 실적이 떨어질 때마다 이 고정비 때문에 이익률이 엄청나게 깨졌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라는 국내 캡티브 고객사 의존도를 낮추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MLCC 원재료 내재화하는 측면,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에 렌즈하고 액추에이터, PCB 이 고정밀 설계 또는 양산 기술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는 게 삼성전기의 또 다른 장점으로 부각받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은 로봇 쪽으로 당연히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아마 정교한 이 센서 때문에 센서에 아마 최소한 센서 기기 하나당 8개에서 10개 이상의 카메라 모듈이 장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상용화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25년도 정도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당 부분 많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기판, 그 다음에 MLCC 모두 좋아지는데, 그러면 전체 업황을 봤을 때 무라타라든지 일본의 타이요덴입니다. 대만 아니고요. 무라타 같은 경우도 8.7%, 대만의 타이요덴도 15.6%니까 전반적인 업황이 좋아지는데, 그 중에 가장 월등히 삼성전기의 성장성이 높은 거고요. 기판 쪽에서는 일본의 이비덴이 가장 큰 경쟁사인데, 이비덴 또한 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25년도 되면 역대 최대 실적이 22년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나올 거라 보는데, 삼성전기의 모든 사업부가 AI, 전장,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온디바이스 AI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FCPGA는 미국 A사 쪽으로 AI FCPGA 공급 예정이 있고요. 카메라 모듈도 구글과 중국의 폴디드 줌 카메라 쪽으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20년 이후에는 자동차 전장화랑 AI 서버였다면 2030년에는 이제 로봇 쪽으로 어플리케이션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용 MLCC, AI용 FCPGA 기판, 그리고 신규 유리기판, 그리고 전장용 카메라 모듈까지 모든 포트폴리오가 수익성과 성장성을 다 갖췄다고 보고요. 삼성전기 올해는 24년 최초로 매출 1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PER 밸류에이션 보시면 LG노텍이 굉장히 싸죠. 삼성전기는 내년 PER 기준으로 14배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기판 쪽에서는 대덕전자가 한 11.8배,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자화전자하고 파트론이 8배, 한 12배 이 정도 수준이고, MC넥스 9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은
전체는 한 13%, 영업이익 37% 예상을 하고요. 매출단에서는 올해 최초 10조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익단에서는 한 8,800억에서 9천억대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 상당히 좋은데요.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쌍매수가 들어오는데 기관 쪽에서도 투신,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펀드, 그 다음에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장기성 보험, 장기성 물량들이 들어와서 삼성전기 최근에 수급이 아주 좋아지고 있다. 요거는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를 보시면 13만 1,500원, 13만 7천원, 15만 1,600원, 15만 8천원. 과거의 전고점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5만 8천원대 여러 번 저항에 맞았는데 그 가격을 돌파해서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건 월봉 데이터인데요. 월봉은 12만 9천원, 15만 7천원, 17만 8천원, 19만 7천원 가격이고요. 월봉상에서도 과거에 계속 맞고 부딪혔던 저항 가격대를 막 이제 돌파하려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의 경쟁사 무라타도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빠졌다가 월봉 데이터입니다. 월봉.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라타가 PER이 대략 보시면 32배 정도 수준이고요. 또 경쟁사 타이어유덴, 요게 타이어유덴입니다. 타이어유덴 같은 경우도 요 월봉 데이터 보시면 바닥권에서 하락을 멈추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PER 기준으로 5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3위권이지만 엄청나게 지금 글로벌로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받는 수준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MLCC 쪽에 매출이 소위 말한 고부가치 쪽에 37%, 40%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명품 기판, FCPGA 쪽도 이 AI나 전장 쪽 고부가치 쪽으로 매출이 55%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카메라 모듈도 전장용이 15에서 20%로, 그래서 전장과 AI 서버가 모두 MLCC, FCPGA,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까지 다 이 전장과 AI 쪽에서 고마진의 전 사업부가 고르게 다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는 가동률 지표를 알 수 있는데 가동률 지표가 최소한 상반기보다는 10%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폰의 미국 점유율 이거 계속 체크하셔야 되는데 4년 만에 최고 점유율 나왔고요. 갤럭시 S24가 31% 점유율 나왔고요. 미국 점유율 31% 1등 했고 유럽 점유율도 1분기 기준으로 32%로 애플 제치고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점유율 31%, 유럽 점유율 25% 그 기준 점유율이 깨지지 않는지 보시고요. 인도에서도 판매 기준으로는 25% 역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요 수치도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중동에서 보면 파키스탄에 S24가 품절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도 인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S24의 판매량이 줄어드는지 그거 분기별 실적 체크할 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10일 날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파리에서 언팩 행사를 하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폴더블 신작인 Z 폴드 6 그리고 Z 플립 6에도 AI 기능 탑재해서 파리에서 7월 달에 모멘텀이 언팩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요거 계속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삼성전기는 구조적으로 지금 MLCC 기판, FCPGA 기판,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AI라는 모멘텀, 전장이라는 모멘텀에 엮여서 최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33%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소 매출이 꺾여도 다른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LG 이노텍, 애플의 극심한 의존도가 높은 LG 이노텍보다는 계속 좀 추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 또 다른 소식 있으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